네,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분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신 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십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미코 바이오메드를 매수했는데요. 네. 네, 매수가는 2,000원이고 아, 1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어저께 혹시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어떤 이유에서 미코바이오메드를 선택하셨어요, 시청자님? 지금 그 진단 키트랑 코로나 관련해서 아, 네,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네. 이거 지금 오늘 많이 내리길래 걱정이 돼서 한번 네,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펜말 들어주시죠. 네, 오일긍정 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김신 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어제 들어가자마자 오늘 하락을 겪으셔서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좀 그냥 들고 가면 한 번 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시간 외에서 네.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미코 바이오메드 역시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1% 정도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자분께서 아시다시피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은 앞으로의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뉴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종목군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진단키트가 품귀가 현상이 나오는지 그리고 도매가를 볼 때 가격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혹은 인간 지표를 활용을 할 때 직접 약국에 가서 진단키트 있어요?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진단키트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리고 품귀 현상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뉴스플로우가 나올 수가 있고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의 단기적인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테마를 할 때는 시청자분께서 얼마나 뉴스를 많이 아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이런 종목군 투자를 할 때 약국 가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진단키트 관련했을 때 품귀에 대한 내용들 물론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가 아직은 좀 그래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긴 하나 그래도 우려는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변 분들의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맞아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네. 주변에 환자가 있었나 싶었는데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올림픽이 끝나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환자 수가 글로벌 평균 대비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을 하면 좀 유럽에서 돌아오시는 분들,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그런 좀 우려가 나올 수가 있어서 저는 뉴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1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비중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2,000원 라인대에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크게 추세가 하향 추세가 나오다가 지금 첫 번째 상승이 나왔고 그럼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라인대 같은 경우가 2,300원 라인대입니다. 만약에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비중을 그래도 절반 정도는 좀 줄여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잡으실 때는 만약에 다음날에 변동이 나와서 손절가를 좀 끊어내야 해요. 그러면 항상 이 기업이 5일선을 닿으면서 다시 한번 5일선 닿고 또 움직이려는 라인대이다 보니까 5일 라인선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테마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기술적인 분석도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차트 보실 줄 아시면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미코바이오메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청자님,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그래도 긍정 의견 들어주셨으니까요. 내일장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53,000원에 10%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대왕고래 테마하고 재건으로 해서 들어갔는데요. 네. 한국가스공사는 올라가는데 이거는 네. 반대로 가가지고. 네. 음. 알겠습니다. 왜 한국가스공사는 잘 가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안 갈까요?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일단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대왕고래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은 참 한국가스공사 보고 배도 아프실 것 네.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 대왕고래 이슈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적이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한국가스공사가 좀 수급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LNG에 대한 좀 밸류 체인을 확실하게 이번에 좀 구축을 시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가스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밸류 체인을 좀 확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상승 모멘텀을 좀 작용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좀 플로우업이 될 만한 뭐 대왕고래라든지 재건에 대한 이슈 부분들을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라든지 재료는 좀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최근 좀 수급적인 면을 좀 놓고 보면은 수급이 사실 뭐 외국인과 기관, 뭐 연기금이 좀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기는 하지만 불규칙하게 계속 뭐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매도가 나가기도 하고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을 뭐 그렇게 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의 53,000원이 지금 매수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가장 베스트는 46,000원대를 일단 이탈을 안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46,000원대까지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주봉상으로는 저항대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죠. 위쪽에 대한 저항이 지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평도 지금 밀집 구간에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오려고 한다는 것은 충분히 주가가 지금 다시금 밀린다고 하게 되면 조정이 좀 크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에 좀 기준 장대를 세워줬던 라인의 시가 라인이죠. 한 46,000원. 이 라인대를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재차 한 번 더 추세 전환을 시도해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딱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가 딱 저항이에요. 매수한 가격대랑 거의 비슷하게 저항 구간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지는 마시고요. 추가 매수는 진행은 하지 마시고 53,000원대 와서 만약에 이 저항대를 돌파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강하게 못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반비중 정도는 매수가 부분에서 일단은 확보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반비중 정도는 매수가에서 확보를 하시고요. 나머지 반은 그대로 그냥 올라가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데 재차 좀 저항을 받고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6,000원 부근대 인터내셔널이 다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그 5%를 현금 확보한 부분들을 다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평단을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다운그레이드를 시키게 되면은 재차 다시 한 번 더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53,000원을 찍을 때 당시에는 이미 수익권에 도달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런 식의 지금은 투자 전략을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뭐 아직까지는 매물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은 크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은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하반기에 좀 재료가 좀 부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LIG 넥스원 네, 23만 6천 원에 10%예요. 23만 6천 원에 10%요. 네네. 지난달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한 20일 됐어요. 20일 정도 되셨고요.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이게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미숫가까지 올 수 있을까? 네. 또 아니면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혹시 다른 걱정입니다. 방산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다른 방사는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가지고 계세요. 그거는 네. 수익 중이신가요, 시청자님? 네, 그건 수입 중이에요. 네, 다행이네요. 그럼 LIG 넥스원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감사합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네,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신 팀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현대로템은 수익 중이신데 LIG 넥스원은 지금 좀 소외받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방산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그래도 다른 네.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하락률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나름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뒤를 이어서 현재 방산 쪽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반면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변동성이 적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괴롭힐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외국인 빨강색, 기관 빨강색,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들만 계속해서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산이라는 모멘텀도 좋고 앞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혹은 중동 쪽에 대한 기대감 등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에서 개인들의 매수세만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좀 흔들 가능성이 더 높다. 그 뜻은 현재 주가에서 강하게 현대로템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지부진하게 진을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단기간에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LIG 넥스원 추가로 더 하락할 때 5% 정도 비중 더 확대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현재 같은 관점에서 말고 눌렸을 때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보다는 외국인 혹은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나왔을 때 그때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을 자세하게 또 꼼꼼하게 체크해보면서 그때 추가 매수해봐도 오히려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시는데요. 이 두 분께 지금 바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세요. 지금 홍님, 기봉기님, 신인님, 홍화무님께서 댓글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투자 인사이트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반영해서 또 질문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서전기전요. 서전기전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7,150원에 45%요. 7,150원이요. 네. 그럼 혹시 시청자님 수익을 한번 보셨었나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원전 관련해서 좀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가지고 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앞으로의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체코 원전 이슈 이후로 참 원전주들 계속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그냥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했었죠. 원전주들 같은 경우가. 근데 생각보다 수주 금액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금액이 크지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공급업체단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을 많이 못 남긴다라는 거거든요. 마진을 좀 많이 못 남길 거라는 부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원전주들이 계속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이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체코 원전에 대한 키워드도 있긴 했지만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훈풍이 계속 좀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이게 어느 정도 좀 균열이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우려감에 일단 차익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서전기전 같은 경우를 좀 중립을 들었던 부분들이 사실 지금 원전주 내에서 독단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죠. 전체적인 원전 섹터들이 지금 대부분 다 주가가 빠지는 부분에서 만약에 좀 원전주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된다 하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의 수급이 강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크지가 않은데 과연 원전주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서전기전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프로그램 순매수세는 좀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워낙 좀 원전에 관련한 테마도 엮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력 설비 쪽에 대한 테마도 엮여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고 또 원전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비중이 일단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7,100원대 평단에서 비중이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일단 이 서전기전을 추가 매수하기에는 저는 다소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비중이 어느 정도 5%나 10% 정도만 있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추가 매수 정도는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비중이 그 이상을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비중을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 다른 종목군에서 수익을 못 보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물론 지금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돼가지고 빠르게 올라가 주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유동 물량수가 적어서 어느 정도 수급만 몰리면 또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급이 몰리게 되면 또 강하게 위로 치고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가장 베스트 구간들은 앞전에 좀 밑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왔던 또 구간들 4,400원대 여길 마저 이제 서전기전이 이탈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또 아래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박스 횡보 흐름들을 좀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추세를 발산을 시켰는데 이 추세를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유지를 해주지 못하고 쌍봉을 찍고 다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부 저는 4,600원대, 4,400원대를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4,400원대 이탈 안 하고 여기서 추세 반전이 다시 들어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전체 물량을 수익을 보고 나오려는 생각보다는 저는 한 6,000원대 만약에 좀 돌파가 나와주면은 여기서 일부 좀 분할 손절을 진행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비중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분할 손절 좀 진행하시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일단은 수익을 좀 보는 그런 기대로 좀 가지고 가셔야지 너무 이 물량 많은 걸 한 번에 다 수익을 보려고 하게 되면은 기회비용을 좀 많이 날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가격 전략 꼼꼼하고 자세하게 또 모멘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토니몰이요. 토니모리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000원에 30%예요. 한 달, 두 달 정도 가지고 계셨나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뭐 실적이 나온다는데 네. 오늘 뭐 화장품 실적 발표인데 저조하다고 오늘 또 많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화장품 종목도 가지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토니모리만 가지고 계세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략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중립과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심 팀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화장품주들이 참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어요. 이제 피크아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가져가 볼까요? 일단 지금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다. 네. 지금 토니모리 2분기 실적 안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최근 화장품들의 주가 추이 혹은 변동성을 보게 되었을 때 2분기 실적이 우리의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하면 그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합니다. 이 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토니모리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화장품 섹터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항상 나왔던 것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뭐 인그루드 랩이라든지 혹은 CNC 인터내셔널, 아모레 퍼시픽 이런 기업들, 특히 미국 쪽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2분기 실적 어닝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화장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화장품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아직 좀 투심은 조금 더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토니모리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반등을 할지 혹은 추세 하락이 나올지는 조금 갈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전만큼 화장품 종목군들 전반에 대한 랠리가 나오기보다는 어떤 기업이 더 살아남을지 혹은 고객사가 어떤 기업인지 혹은 노출도가 어떻게 더 성장을 하는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쏠림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봐서 저는 아직 토니모리에 대해서 조금 매도를 하거나 혹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런 전략보다는 2분기 실적 보고 조금 더 결정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었을 때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좀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만약에 잘 나와서 갭을 좀 띄웠다면은 그때 약간의 비중 조절은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점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보고 그때 한번 다시 더 결정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토니모리의 실적 발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577번님께서 콘텐트리 중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9,000원이세요. 현재가 9,000원인데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3년 넘게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본부장님? 사실 이제 영화 산업 쪽 자체가 지금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에는 다소 이제 시장의 유동성 자금도 적은 뿐더러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세 반전의 시그널로 좀 다가가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엔 주목을 하고 있는 섹터들이 어딘지를 좀 체크를 하게 되면은 결국 지금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랑은 완전 별개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흐름을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일단 이제 대부분의 뭐 콘텐츠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웹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면서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콘텐츠리 중앙이 여기서 빠질 만한 구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빠진다고 해도 오히려 빠지는 폭보다 상방으로 올려줄 폭이 저는 또 상대적으로 좀 많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가 실적이 완전 안 받쳐주는 기업도 아니고 실적은 언제든지 또 우상향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콘텐츠리 중앙 지금 뭐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너무 진작에 오랜 시간에 지금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이미 벗어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일단 이제 10% 비중밖에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이거 포트에 그냥 그대로 일단은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뭐 지금 구간에서 손절하면 저는 손실폭도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9,000원대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은 높겠죠. 상당히 시간은 걸릴 가능성은 높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평들의 이격이 좀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평들의 이격이 좁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또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일부 지금 이평을 다시 좀 밀집을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일단은 홀딩을 이어 나가시면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담감은 없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90% 비중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순환매를 좀 돌리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 시간까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콘텐츠리 중앙이 추세 반전을 못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남은 현금 비중 90%를 이제 수익 사이클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익 사이클 돌리는 부분들을 일부 이제 콘텐츠리 중앙의 비중을 쳐내는 거죠. 일부 이제 콘텐츠리 중앙의 비중을 쳐내가지고 손해도 아니고
손익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홀딩 관점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는 말고 일단 비중 그대로 홀딩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3806번님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22만 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김시임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뭐 잡음도 많고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매수가 그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홀딩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선 매수가까지 가게 되었을 때는 일부 비중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뭐 합병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와지고 있고 키트루다 SC 쪽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진벤트리가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하게 되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램시마 SC 자체가 관련했을 때 지금 유럽 쪽에서 출시하고 좀 침투율을 굉장히 빠르게 올려나갔다 보니까 기대감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저는 셀트리온 조금 더 홀딩에 대한 의견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내가 현재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박스권 하단까지 눌리게 되었을 때 17만 2천 원 라인대까지 밀리게 되었을 때는 계좌를 하나 더 파시고요. 그 라인대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는 전략으로 취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17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다른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서 오히려 추가 매수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울해요님이 댓글에 남겨주셨습니다. LNF를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가가 23만 원에 비중도 30%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상담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월요일 하락장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사실 나머지 대부분 종목들은 좀 그 하락분을 만회했는데 LNF는 여전히 만회를 못하고 있어요. 네네. 어떤 전략이 지금 필요할까요? 일단 2차전지 투심이 크게 안 살아나고 있는 게 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주가를 일단은 좀 끌어내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단은 실적이 당연히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주가를 위로 좀 추세 전환을 시켜줄 만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다만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에서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은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상반기 이제 1분기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천억 정도 나왔던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한 800억 정도까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일단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 부분들을 일단 지금 기대를 해볼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신형 4680 배터리 쪽에 대한 연내 지금 2분기 때 좀 공급이 좀 계속해서 들어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일단 좀 줄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기에는 다소 어렵긴 하겠지만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2차 전지 쪽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2차 전지가 뭐 그렇다고 지금 연내 뭐 성장이라든지 앞으로 좀 성장 사이클을 타고 있는 그런 산업군이 분명히 맞죠. 성장 산업에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 이게 이제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비중을 좀 줄이고 나와 다른 종목군에 지금은 투입하는 게 맞는지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잖아요. 23만 원대인가요? 23만 원대에서 지금 30%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추가 매수하기에도 참 애매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LNF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60% 비중이 들어가야 되는데 총 60% 비중이 들어가기에도 일단 기회비용이 너무나도 아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일단 이제 30% 비중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되 지금이 이제 기대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바닥 부근이 지나가고 있다. 실적에 대한 바닥 부분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테슬라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준다 하게 되면은 일부 지금 낙폭은 일단은 축소를 시킬 가능성은 높다고 보거든요. 낙폭은 좀 축소를 시키면서 이제는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이 LNF를 막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그렇다고 LNF가 뭐 그렇게 기업에 대한 밸류가 안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기업에 대한 밸류가 또 안 좋은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냥 30%는 없다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일단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NF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주도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